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복원 조짐을 보이던 카르텔은 다시 균열 양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네, 언론, 검찰, 정치. 정치.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 갖고 TF와 검찰이 한마디로 그럼 따로 놀고 있어. 아, 다행이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지점이 어딘지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어디야? 법사위원장이야. 네, 청기누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뭔지 기억나? 구름, 구조와 흐름. 그렇지. 네, 그때 총선 청기누설이었지 이때. 그렇죠. 이때 이제 그 반세기를 이어온 보수 카르텔의 아. 운명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 지금도 다 기억납니다, 이게. 오. 언론, 그렇지. 검찰, 정치, 정치, 그렇지. 경제, 요런 카르텔.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행이란다. 어쨌든 선거에서 네. 카르텔이 작동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끝난 지 한 두 달 네. 반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총선 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때 내가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만약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네. 그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복원 조짐을 보이던 카르텔은 다시 균열 양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지고 미래통합이 이기고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그렇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제 예측이 저는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 좋아요. 나는 네. 절대 중립, 형님도 절대 공정. 형님도 극중주의고 나도 극중이거든요. 어디 가나. 그래요? 저 완전 중립입니다. 근데 갑자기 극중이라니까 기분이 왜 나빠질까? 아무튼 어쨌든. 아무튼 자 그러면 네. 왜 내가 이렇게 보는지 한번 제 사례를 하나부터 얘기를 해요. 네네네. 며칠 전에 박철환이라고 하는 부산 고검 검사가 부산고검 검사입니다, 그 사람. 23일이었나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프로스. 네. 글을 하나 올렸어. 채널 A와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든지 누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든지 대검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등등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동료 중 누군가가 언론의 취재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예, 글 썼어요, 진짜로. 맞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요. 박철환 검사. 그러니까 검찰 내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 내지 장난치고 있다. 이런 요지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네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기자들의 기사거리 생산을 위해 언론을 이용해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는 검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다. 야, 이렇게 명문 아니야? 동료에게 칼을 꽂는 검사의 행위. 네. 야, 말 잘한다. 야, 말 잘한다. 그지? 이 박 검사 말 잘하시네요. 근데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야. 조국 국면을 생각하면 칼 진짜 많이 꼽았지 않나 그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불과 네. 자 그 반년 전으로 돌아가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표현이 딱 하나가 있어. 뭐 내가 이걸 왜 인용을 했냐면 딱 이 대목.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 자 여기 나오잖아.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 자 이거잖아. 그 동료가 누구야? 동료가 누구야? 그럼 동료가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는 거잖아. 부산 고검 차장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 그렇죠. 자신은 부산 고검의 검사고. 박철환 검사는 부산고검 소속이었고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렇다.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 관계를. 네. 근데 자 여기 자 검찰 누군가가 동료 검사에게 칼을 꽂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검찰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로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검찰 안에서 내부 균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동료라고 하는 게 원 오브 댐도 아니야.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검찰 내 위치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주저리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다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한 개인데 한 개인이 아니잖아. 네. 지금까지 전개 양상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돌리면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총선 이후에 무너지느냐 건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일단 우리가 몇 번 언급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총선이 그렇지. 만약에 민주당의 승리로 간다면 그 카르텔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또 내부 카르텔 하나하나 언론 뭐 검찰 그 안에 있는 어떤 균열도 일어날 것이다고 우리 머털도사 우리 종배형님께서 벌써부터 얘기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깨지고 쉽게 하면 있다. 검찰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영역 내 균열이 지금 다시 발생했다. 그러니까 박철환이 봤을 때는 야 누가 자꾸 배신 때리고 나가서 얘기하는구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안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바로 거네요. 그거죠. 눈에 띄게. 근데 이게 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일반화하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추가로 네.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 진술강요 의혹이 있었잖아요. 진정까지 들어갔죠. 그렇죠. 자, 감찰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글까지 올렸어. 그지?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또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 이것도 결국 같은 범죄에서 이야기될 수 약간 있는. 한동수는 판사 출신 변호사 뭐 그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 내부지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의 감찰본부장, 감찰부장이잖아요. 그럼요. 검찰 조직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SNS 쓴다. 글 많이 쓴다 이 사람. 되게 많이 글 쓰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SNS 적당히 쓰시지. 하여튼 이걸 쓴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서 대놓고 할 수 있다라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갈등 수준을 넘어서 거의 내전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야 맞네. 그러니까 간단히 일단 첫 번째 검찰이라고 하는 한 영역 안에서의 구조가 무너지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예.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엊그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이제 보직 전환하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렸어. 그렇죠. 이거를 놓고 본다면 이것까지 추가를 한다면 지금 검찰 내전이 벌어지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지. 법무연수원은요. 지금 예전에는 여기는 지금 진천에 있어요. 거기는요. 노는 곳이에요. 아, 공부하는 이런 얘기 되죠. 공부하는 곳이 연수원인데. 아니요. 검사는 두 개밖에 수사하거나 노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사를 하는 곳 아니면 수사를 안 하는 다 노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은. 월급은 똑같이 받죠. 검사장인 직급인데. 야, 그럼 자찬이 아니고 되게 좋은 거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군에 있을 때도 그럴 것 같아. 연구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좋아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출세 되게 좋아하고 수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이라고 하는 한 영역 안에서 영역 내 균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정리했어. 와. 자, 그러면 다음은 놀랍다. 정치 영역으로 한번 가보죠. 정치학과 또 볼 수 있습니까, 형님? 자, 그 총선 전에 그 청기누설 일탈에서 그 총선 이후에 미래 보수 정치권 내지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바가 그렇죠. 있었어. 자, 그런데 일단 현상적으로만 놓고 가면 정치권 안에서의 균열은 일단은 그 표피적으로 사라진 것 같아.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놓치면 안 되는 화학적 측면이 있는 게 이른바 계파 수장급 내지 준처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낙선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낙선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패가 갈리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만약에 형님, 뭐 나경원이나 뭐 오세훈이나 뭐 이런 센 사람들이 한둘이면 됐어도 그 사람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뭐냐면 사분 오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드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서 주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무슨 균열이 아니라 공백이야. 무슨 공백? 형님 이거 있어요. 지금 대권 주자 지지도 조사를 하면 여권에는 뭐 이낙연 뭐 나오고 뭐 이재명 나오고 이러는데 야권은 1위가 누구냐면 없음이에요. 2위는 홍준표야. 홍준표는 그 당도 아닌데. 예. 이게 형님 리더스 공백 이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카르텔이잖아. 그렇죠.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영역별로의 어떤 그 포스트가 있고 그렇죠. 포스트와 포스트 간의 어떤 유착, 매개 이게 형성이 되는 건데 리더십 공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유착의 매개가 사라졌다는 아예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긴 했어요. 김종인이 리더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나는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아까 했던 카르텔의 어떤 유착의 매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유착의 매개냐 이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검찰 영역이나 언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딜을 하고
주거니 받거냐는 대상으로 여기겠느냐라는 거야.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김종인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김종인발 그 균열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왜 그러냐면 첫째 지금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지만 잘 보면 예상외로 세지가 않아. 정치 측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거의 제로야. 없어요. 제로야. 없어요. 그래서 정책 측면 같은 경우는 잠깐 그 깜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어느 순간에 드라이브를 걸 건데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보수 정치권의 결집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분열로 나타날 것이냐는 잘 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을 놓고 보면 분열 요인이 상당 부분이 잠복돼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잠복된 것은 무슨 뭐 정강정책에서 보수라고는 표현을 빼자 빼자라는 그러고. 이 한마디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난리 한번 잘 보자고. 났어요. 장재원하고 다. 이렇게 보면 정치 영역에서도 리더십이 서지지 않았고 그래서 영역 간의 카르텔을 복원할 수 있는 구심력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영역 내 그러니까 정치 영역 내에 리더십도 없고 또 정치가 안 되니까 언론 검찰 다 합쳐서 카르텔이 돼야지 뭐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구심력도 없다. 없어. 아 다행이네. 아 이거 이 사람이 저 걱중이에요. 다행이라니. 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다행인가요? 이게 몰라요. 걱정이랄까 걱정된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예. 하나 더 있지. 네. 언론은 좀 모르겠는데 형님. 자, 그 총선 청기 누설을 할 때 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건 보수 언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중동의 모노톤이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국 국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JTBC에서 손석희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조중동 대열에서 이탈을 함으로써 JTBC가 이탈했죠. 그러면서 형님. 모노톤이 그러니까 무너졌다라고 하는 점을 어떤 강조를 했었고 우리 근데 이것이 손석희 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압승을 미래통합당이 통합당이 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JTBC 그러니까 권석천 보도 총괄이 왔어. 그렇죠. 저분도 좀 젊긴 젊는데. 그렇지. 근데 네. 그 권석천 총괄이 오면서 뭐 무슨 일성이 뭐냐면 자 네. JTBC는 손석희 사장이 천명했던 것들은 합리적 진보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재천명을 해. 그리고 나서 JTBC 뉴스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를 연타로 계속 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치고 삼성 이재용 어떤 그 부회장 나 그렇게 세게 까는 거 못 봤어. 엄청 세게 까. 아니 그렇게 광고 안 들은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만 그래서 또 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른바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도 총괄이 이야기를 했고 뉴스룸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 형님, 물론 저도 출연하는데 형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손석희 사장에서 그 권석천 총괄로 바뀌면서 야 JTBC도 분위기 바뀌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님 말씀대로라면 그 선거에서 결국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그 원래로 유턴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오히려 손석희 시절로.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손석희 체제부에서 이제 영향력이 약간 줄어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노선과 색깔로 놓고 본다면 조중동의 모노톤이 다시 복구되는 이런 거와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균열이다 이것도 균열이다. 균열이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조중동에서도 이것도 균열이 예전에 조금 더 붙을락 하는 거를 선거 결과 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와 맞네. 권석천 와 그렇게 안 받는다. 하여튼 고맙네요. 보니까 나오잖아. 예, 이거 한다는 게 광고가 떨어지는 걸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했잖아. 삼성 그 JTBC 잘 보면 삼성 광고 거의 없어. 없어 지금 망한 건 아니지만 아니, 되게 지금 힘들어요. 방송사가 지금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난리인데 예. 저런 것까지 무릅쓰면서 막 세게 지금 그러니까 나가고 있다는 거. 더더군다나 중앙일보서 난리가 났잖아요. 니들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검찰 영역, 정치 영역, 언론 언론 영역 영역. 안에서 재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거 맞네 그러고 보니까 선거 그렇지. 선거 정말 중요했구나 진짜로. 바로 그거지. 예. 자 그럼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잡아야 될 카테고리 영역 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 굳이 그렇지. 분류하자면 뭐 검찰, 언론, 정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카르텔 세 개가 딱 붙어서 그렇지. 작동을 했었는데 이것도 안 좋다는 거네 지금. 자 그럼 말씀은. 한번 검찰과 언론 간의 그러니까 카르텔 부분 한번 보자고. 역시 사례를 갖고 얘기하자고. 자 좋습니다, 형님. 채널A와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가 한창 될 때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네. 조선일보가 갑자기 어떤 보도를 들고 나오냐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2명이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이 입수가 됐는데 녹취록을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유시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관심도 없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네.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 한동훈 검사장이 뭐 채널의 이동재 기자에게 뭐를 그러니까 저기 귀띔을 해주고 토스해주고 뭐 한 거 없다. 이렇게 지금 바리케이드를 딱 쳤어. 맞아요. 카바 쳤어. 한동훈 이거 신라젠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건이에요. 이 녹취록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공개를 바로 했습니다. 했지.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뭐 이것도 또 제2의 유착 아니야. 카르텔이죠. 언론하고 검찰하고. 이것도 제2의 유착 아니야. 네. 민원영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봐. 첫째, 그 직접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그거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발췌한 거다. 그거를 한겨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겨레가 오히려 이제 바로 반박 보도를 내는 게 바로 이거잖아. 나오죠. 여기 보면 수사팀은 오히려 이동재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도를 해. 보도를 해버립니다. 이거 재미난 그 지금 그러니까 대목이야. 신기합니다, 이거.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할까 사례. 자, 한명수 그 총리 사건 진술 강요 진정이 나왔어. 네.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맡을지 인권감독관이 맡을지를 놓고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또 실랑이가 있을 때 싸울 때 이번에는 경향신문이 치고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3연타로 치고 나오는데 야. 윤석열 총장의 조치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까고 나와. 맞아요. 자, 이 두 사례에서 확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죠? 첫째, 뭐죠, 형님? 검찰 안에서 아까 균열이 발생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하기 위해서는 유착의 파트가 일단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수사팀이 조선일보의 보도로 반박을 하잖아. 그러니까 접목 지점에서 어긋나고 있어. 어긋나. 검찰 내 균열 때문에. 두 번째, 예전에는 햄릿형이었던 햄릿형?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To be, 옳은가 not to 저거 be. 이것이 It's a 옳은가 question. 저것이 옳은가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럼 예. 기분 나쁠려나. 아무튼 햄릿형이었던 한겨레와 경향이 아, 햄릿형이에요? 어. 한길 경향? 불쌍하다. 한겨레와 경향이 예. 저돌적으로 예. 오히려 어떤 제2, 제3의 유착을 치면서 오히려 그 유착을 막는 감시자와 견제자로 지금 팔가닥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좀 동떨어져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거예요.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 왜 저러시냐, 스탠스가. 예. 근데 지금은 아예 더 뛰어들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말 그대로 조중동한테? 유착의 감시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보수 검찰과 보수 언론 간의 유착의 점도, 네. 끈적거리는 그 점도는 엄청 떨어졌고 반면에 그걸 견제하는 강도는 엄청 세져 버렸어. 한겨레나 경향이 일부러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햄릿에서 벗어나가지고 견제자, 감시자 역할을 조중동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그렇지. 조중동 검찰하고 유착되는 거를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 정치하고 검찰 간의 유착. 이건 또 찾을 수 있나? 이것도 역시 재미난 사례 하나만 내가 얘기해 줄게. 사례가 다 있군요. 아,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정의연 사건이 터졌어. 그 직후에 정의연. 두 가지 움직임이 바로 정광석화처럼 나타나. 첫째, 뭐였죠? 미래통합당이 TF를 꾸려. 곽상도 TF. 그렇지. 예. TF를 꾸려. 두 번째,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의연 압수수색에 들어가. 맞아요.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조국 국면 초기 때하고 장면이 너무너무나 비슷해. 형님, 저는 그래서 방송 나가서 이거 조국 사건 재탕이다 그런 얘기 몇 개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놓고 딱 그래. 근데 그 이후의 전개 양상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 얘기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가지 마. 왜냐면 나가지 마. 왜냐면 예. 다 틀려버렸어요. 왜 이게 완전히 다르냐면 잘 봐. 잘하지. 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해갖고 TF와 검찰이 한마디로 그럼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진짜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일체 유출을 안 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어. 옛날 조국 같으면요, 형님. 매일 짜장면부터 해가면 다 한식 짜장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정의연 관련된 얘기는 일체 안 나와. 아예 알 길이 없습니다. 없어. 그리고 또 그냥 간혹 들리는 얘기도 너무 작은 얘기들, 확실치도 않는 얘기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그 TF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주목돼서 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 뭐냐면 미래통합당 TF 입장에서는 자, 이 그 검찰이 어떻게 호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첫째는 검찰은 하나의 보급선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검찰에서 쪼가리 정보라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다시 키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보급선인데 보급 루트가 차단이 됐어. 아, 두 번째는 없다.
그 TF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검찰이 관련해서 바로 그러니까 그 관련자를 소환을 한다든지 소환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이거 맞나 보다. 이러면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확성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얘네 조국 때 신났어요. 진짜. 내지 TF에서는 어떤 의혹 제기의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TF에서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수색이나 소환해주고 그럼 또 보도 또 막 TF에서 난리치고 또 언론에서 보도해주고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해야 봐.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양상만 듣고 재미난 게 그래서 TF가 연타를 못 쳐. 연타가 아니고 형님 초창기에 곽상도 한번 친 후에 곽상도 친 후에 거의 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뒤에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게 드문. 너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여론을 어떤 뭐냐면 집중시켜내기 위해서 연타가 중요한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때려야지만이 그렇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못 견디고 그렇지. 해명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명하면 다음 게 나오고 이거 해명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지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조국은.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의 사례에서 나오잖아. 보수 정치와 보수 검찰이 지금 그러면 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될 건데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친하게 지내시지 왜 그래요? 검찰하고 미래통합당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와 검찰이라는 두 영역 간에도 뭐냐면 균열, 틈이 상당 부분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검찰이 그럼 결국 안에서 조심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어떻습니까? 거지. 그렇다고 봐야 돼. 검찰이 왜 그러겠냐고. 예. 결국은 그 총선 청기론에서 일탈하면서 했던 게 결국은 예. 선거의 결과가 정치 지형을 좌우할 것이고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치는 규정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무시 거야. 못한다는 거네. 결국은 형님이 우리 머털도사가 총선 청기론에서 1탄부터 또 중간에 6탄에서 계속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만약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이긴다면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렇지. 예측을 하셨죠. 바로 그랬지. 그때 예. 그랬지.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 어떤 보수 카르텔은 그 조국 국면 직전 그러니까 균열 양상을 보였던 그 직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언론, 검찰, 정치가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조국 이전에는요. 우리 이제 틈이 벌어질 예. 대로 내부는 무너지고 예. 그러니까 서로 사이에는 어떤 유착의 정도로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대로 그게 다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균열된 양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되는 이 겁니까? 원인이 근데 아까 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가 정치 지형을 짤 것이고 정치 지형이 바로 이 카르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건 맞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정치 모르죠. 영역에서 어떤 그 역학관계라는 것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흐름은 일단 갈 거라고는 보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천년만년 갈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그건 안 얘기지. 되겠죠. 그렇지. 네.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관건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 뭐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으냐, 이거는 쌀로 밥 짓는 얘기고. 난 그런 생각했는데 금방. 지금 50, 그 쌀로 밥 짓는 얘기고 그 얘기는. 또 틀렸으면 저는. 자, 그러면 각을 약간만 틀어서 핵심 관건 하나만 얘기할게. 그게 핵심 뭐냐면 관건 그게 뭡니까? 정치 파트,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치판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 흐름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정치판이 어떻게 짜지느냐.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윤석열 체제는 힘이 빠졌어. 확실히 빠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어. 네. 더 이상 얘기해. 근데 이제 7월에 또 정기 인사 있지? 이러면 또 법무부에서 많이 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더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면 검찰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가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인지수사, 기획수사를 못해. 못합니다 이제. 절대 못해. 그러고 얘기했어요. 형사하고 공판부 사람들 기용하겠다, 중용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의혹 사건을 터뜨리고 언론을 받아서 키우고 정치권은 그거를 토스를 그러니까 리시브하면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하는 이런 어떤 그 보수 간의 어떤 협력 구조에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뭐를 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옛날 우리 기억해 보면 조국 할 때도 조국 다음에는 또 막 추미애 장관 들었으니까 울산 사건 기소해버리고 청와대 뭐 기소해버리고 참모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힘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하고 합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관건은 딱 하나야. 네.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음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자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사법의 정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현안이 불거져.
그러면 잠깐 보니까 설왕설래다가 갑자기 고소 고발장 만들어서 검찰로 달려가. 시민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검찰로 하는- 달려가면 검찰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몰아가.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 보수 언론이 받아서 키워. 그러면 다시 또 보수 정치권이 정치 쟁점하면서 더 키워. 맞아요. 이런 어떤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선순환 구조겠지. 사실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대부분 사법 영역에 넣어가지고 검찰이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그러니까 게 바로 양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문제의 발단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당히 어떤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 발원지가 어디에 정치잖아 결국은. 정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검찰과 언론에 먹잇감을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심 관건은 정치판의 어떤 판도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전투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일 것이다. 아,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가 이 카르텔하고 관계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의 전투력. 그렇지. 그럼 이 얘기를 민주당 입장에서 밝히면 미래통합당의 도발 모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미래통합 막 익하면 쉽게 하면 이렇게 이런 느낌.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치받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검찰과 언론의 에너지원이 달라진다. 형, 와, 이거 좋은 얘기인데. 그렇잖아. 치받고 오면 이런 대립인데 형님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형님 한번 예상해 주시죠. 바로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내가 자 총선 청기론설 마지막 화가 뭐야?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협치 같은 그걸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 안 이건 돼요, 안 돼요. 다음 편으로 왜 이것도 우리 좀 중간- 먹고 삽시다. 맨 다음에 해주면 뭐 아이, 해준다 고마워. 나도 좀 먹고 살자. 나도 좀.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껴두시오. 아니, 고마워하시지도 않아요. 요거는 원 예. 구성이 마무리되면 내가 한 번 그때, 하려고 그때 했어. 한번 그때 하는데 세게 협치 2탄. 맛배기로 할 얘기는 있어. 뭐냐면 아까 했잖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미래통합당이 치받고 올라가는 힘, 민주당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맞붙는 결정적인 지점이 어딘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어디야?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치 양보 없는 대치전선을 그으면서 왔던 이유가 아, 맞네. 단순히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맞느냐 여당이 맞느냐에 따라서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문재인 어떤 정부의 국정 수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야. 아, 물론 그것도 있어.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법사위원장이 누가 앉아가지고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의 판을 법사위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의 발원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군요. 김태년, 그렇지. 주호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김태년은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어떤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고자 하던 7개 상임위원장이 다 대박이더만요. 예결, 뭐 농해수위, 경제 쪽은 더 국토위 돈 되는 거 다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에서도 반발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원장 이거는 뺏기면 치받는데 한번 맞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간 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 화근일 수도 있고 그잖아. 미래통합당에서는 실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실탄일 그런데 수도 바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 양보 없는 어떤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고 거기서 민주당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제 바리케이트 쳤던 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야, 정치의 사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협치기까지 되네.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제 협치 부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얘기로 갈 수 있는데 예. 그건 다음지. 그래 우리가 다 해버리면 네. 고마워하시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음 주, 속편에는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협치 2탄을 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야 저는 이 우리 사실 시작 포인트가 카르텔 보수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우리 청기도 시작했는데 그 카르텔에 대해서 어쩌면 답을 주는 시점이 그렇지. 된 것 같아요. 때가 돼서 지금 중간 정리를 우리 해봤습니다. 모털 도사님이 우리 종배양님이 처음에는 그냥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되는 얘기가 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네. 또 앞으로 이거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 그렇지. 정해진 건 정답이 그렇지. 아니고 다음에는요 네. 원내 전략까지 협치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오늘 본회의에 괜찮나요? 오늘 본회의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18대 이 될지 또 와서 또 받을지 조영원 방송은 의원께서. 토요일에 나가니까 어제 어제. 아이고 방송 잘하신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